그 시부인을 하고 조사위원이 이제 조사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회생 중에도 매출이 일어나야지 조사 보고서에 좋은 내용이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생에 들어가면 일단은 주변에서 멀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래처를 이제 설득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좋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 부산분사무소의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금방 이제 촬영하기 전에 부산회생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법인 회생 사건에서 오늘 회생 계획 인가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그 법인 회생의 처음과 끝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회생 계획 인가가 난 업체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70%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처가 파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되고 거기서 돈은 못 찾은 거죠. 또 이제 금융권 이자가 많이 상승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던 회사입니다.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서 간단하게 시간대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4년 6월 21일 날 회생 개시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6일 만에 보전 처분 결정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7월 4일 날 이제 예납금이라는 걸 냅니다. 비용 예납 명령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내라. 이런 이제 보증 명령이 나오고요. 대표자 신문기를 잡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하기 전에. 그때가 2024년 7월 26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뒤죠. 2024년 8월 9일 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이제 관리인도 선임이 되고 주요 사항 이제 통지 명령이라는 것을 합니다. 채권자들은 또 채권 신고서도 제출하고요. 또 저희들은 각종 허가서 같은 거 일정 금액 넘는 비용을 지출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2024년 10월 4일 날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왜 하냐면 그 사이에 채권자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 시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부인을 하고 조사위원이 이제 조사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회생 중에도 매출이 일어나야지 조사 보고서에 좋은 내용이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생에 들어가면 일단은 주변에서 멀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래처를 이제 설득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좋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이 좀 줄어들다가 오르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좀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즉 관리인 보고서,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회생 계획안을 이제 제출을 하고요. 오늘 회생 계획안 관련된 이제 관계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서면으로 다 동의를 받아서 가결 요건이 된 상태에서 이제 관계인 집회를 해야 그날 다 뭐든지 이제 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4월 18일 날 회생 계획안 인가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회생 담보권이 없었습니다. 회생 채권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회생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7.5%는 출자 전환,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그 채무자 회사, 우리 의뢰인 회사에 주식으로 주는 거죠. 나머지 32.5%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변제도 1차 연도는 5%만 변제합니다. 그리고 2차 연도는 4%만 변제하고 그리고 2028년에는 이제 14%, 2029년에는 12% 이런 식으로 이제 균등하게 변제를 하면서 맨 마지막 10차 연도 2034년까지 이제 48%를 변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32.5%를 현금으로 변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1년부터 10년 기간 동안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변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생 채권 중에서도 이제 특수관계인 채권이 있거든요. 그 특수관계인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다 출자 전환하고요. 개시 이후 이자는 면제를 하는 회생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세 채권이 있습니다. 조세 채권은 일단 100% 현금 변제입니다.
그래서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50%를 1차 연도에 변제하고 50%는 2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 균등해서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회생계획안 요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67%가 출자 전환되고 33% 정도가 이제 현금 변제를 하는데, 현금 변제를 10년 동안 분할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신청서 작성을 잘 해야 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잘 해야 기각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신문이라는 또 절차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서면으로 내고, 그 서면 내용을 바탕으로 판사님이 물어보시거든요. 또는 관리위원님이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잘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또 조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종 허가서, 신청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직원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사안마다 저희들이 조력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기 위한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과정들을 의뢰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잘 하고, 그 동의를 받는 이제 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또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로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시기적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거치고 절차들은 있지만, 과연 이 절차들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느 간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제 이제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 회생계획안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가결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회사가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시는 이제 사업자님들은 법무법인 발일정 부산 사무소에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일정 부산 사무소의 강필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